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보자. 자, 19페이지 할 차례거든, 우리. 문항. 18 이런 것도 다 자, 여러분들이 19페이지 할 차례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부조리한 시대 현실 이런 게 있어. 그지? 자, 이거는, 선생님이 늘 이제 요걸 이제 실어놓고, 사실은 늘 선생님이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진도를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뭐냐면, 이놈 읽어. 알겠죠? 이놈 읽어와. 알겠죠? 읽어와. 원래는 이렇게 쭉 했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 빼면서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시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업을 좀 자세히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우리 바로,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22페이지와, 자, 그다음에 23페이지.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그냥 읽고 푸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푸셔도 되고, 읽고 푸셔도 되고, 시간에 그렇게, 이득이나 손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대신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우리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3페이지입니다. 되어 있을 때, 사물에 주목하여, 활용하여, 유도하여, 반복하여, 구성하여 다 끊으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 섬세하게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 자, 2번 문제 별표 치셔야죠. 자, 이것은 쓸데 있는 복이지. 그렇죠? 쓸데 없는 복이가 아니라 쓸데 있는 복이라는 거. 자,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가와 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자,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대요. 자, 이런 거에 우리가 쏠리지 마시고 어떤 거 하라 그랬어? 시대적 배경, 작가 경향,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태도, 이걸 주제라고 했죠? 자, 요거 중심으로 가신다면 뒤에 물결 쳐야지. 상실감과 소외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거기다 물결 쳐.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끝에 뭐가 보이니?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물결 잡아. 그러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현대 문명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 부정. 당연히 부정이겠죠. 그렇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1950년대 나옵니다. 어쨌거나 1930년대든 50년대든 연대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입니다. 후반에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용래인데, 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 그럼 전통과 자연, 요거 밑줄 쳐. 플러스 표시하세요. 전통과 자연 밑줄 치고 플러스 표시하시면 돼. 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지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복원했고요. 토속적 정취 이런 거 물결 잡고요. 오른쪽 끝에 볼까?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 자, 요거 물결 쭉 쳐. 그러니까 부조리 현실이 확실하죠.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게 부조리 현실이고요. 그래서 얘가 지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여기다 물결 쭉 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 가와 나.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만약에 가시를 읽어요. 가시를 읽고 나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울 겁니다. 소임이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또 보기를 참고해서 나시를 읽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순서대로 아마 풀어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죠? 자, 시간 드립니다. 시작.
잘했어. 야, 이 녀석이 안 하던 걸 하네.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왜 보입혀졌어? 잘못 친 것 같은데? 그냥 슬픈. 그렇지? 자, 그냥 체크해 놓는 거구나. 좋았어. 자, 3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3분. 너무 고민하면 틀린다. 탁탁 그 선택을 믿어야 돼. 탁탁 이거 대응성으로 타다닥 가져야 돼. 자, 20초. 자,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실판 한번 봐봐. 우선 보면 우리는 가시는 확실하게 부조리한 시대 현실, 그렇죠? 바로 사회적이고 어떤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저기서부터 우리가 선생님 순서대로 좀 강의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상황은 자,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죠. 차갑다, 어둡다,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세모를 쳐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에 대한 화자가 있을 겁니다. 자, 화자와 자, 청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동그라미를 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저 상황에 대한 반응. 자, 반응은 상황이 부정이면 당연히 반응도 부정일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거 물결 쳐주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파트에서, 시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된다? 노력의 유무를 살펴봐야 된다.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노력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극복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감각적 시효가 있습니다. 자, 감각적 시효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이것은 부의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감각적 시효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색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음성 상징어였습니다.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부조리 현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부조리 현실에서 사회적 도시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시화라는 것은, 자, 물질 문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질 문명의 폐해를 보통 비판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물질 문명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자, 돈이 우선이죠. 자, 그래서 물질주의. 자, 황금만능주의.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문명은 현대예요. 전통이 아니라. 자, 황금만능주의.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꽈서 내는 것이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그래서 황금을 숭배하는 주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람조차도 돈으로 봐요. 사람조차도 돈으로 환산을 하죠. 자, 따라서 사람조차도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비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인간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인간성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인간성 상실이, 자, 무엇을 동반하기도 하냐면 파괴성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제일 많겠죠. 성북동산에 인간의 번지가 생기면서 거기서 원래 살고 있던 비둘기의 번지가 사라졌다. 자, 이런 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연 파괴는 철저하게 이런 파괴성, 비인간성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외로워요. 그치? 그 외로운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 소외. 자, 우린 두 글자로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외로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침묵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뭐예요? 무기력해요. 이 정도가 바로 이제 도시화, 물질 문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된다. 저 녀석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선생님이 좀 이거 추가시켜 줄게. 그러면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니까 지향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자. 자, 그럼 시에서 지향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유대 연대를 지향하겠죠. 자, 침묵은 뭐예요? 자, 침묵과 무기력을 함께하면 이것은 생명력을 지향하겠죠. 그렇지? 자, 여긴 뭐예요? 자, 비인간성 파괴성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갈 거예요? 조화. 그렇죠? 그리고 휴머니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물질주의, 황금문제, 배금주의니까 이거는 물질적 가치니까 뭘 지향하겠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겠죠. 이해하죠? 이게 상대성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걸 이제 던져주는 거죠. 가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자, 물질 문명으로부터의 고독. 그러니까 좀 멋지게 얘기하면 인간 소외.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설명해 드릴게. 오른쪽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요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이게 시죠. 시는 구체적 진술이라고 말씀드렸고, 보기는 추상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해석의 기준이 돼서 녹아 들어가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바로 해석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해석은 그래서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해석은. 자, 만약에 여기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홀로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추상화 어떻게? 외로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가볼게. 자, 눈물을 흘렸다. 그럼 여기 슬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거기 2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요걸 통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나 봐봐. 자, 거기 보면 이 추상화에서 선지에서 이렇게 나오죠. 도시의 황폐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텍스트에서 도시의 황폐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중요한 거야. 거기 보면 자, 고층 빌딩은 묘석 같아 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야경은 잡초 같아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층과 야경이라는 것이 뭐가 돼요? 순서 그대로 일치, 도시가 되는 거고요. 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석이잖아. 묘에 서 있는 돌. 그래서 저 비석과 잡초는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잡초가 무성하다는 건 황폐화됐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2번 문제의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자, 도시의 황폐화. 이게 나와서 쌤이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드린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볼게요. 여기서는 시간의 순환과 순차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잡아줘요. 뒤에 차이가 딱 나왔잖아. 자, 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호선을 무슨 선이라 그래? 순환선이라고 하지. 그치? 2호선을 순환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예전에 아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건대에서 옛날입니다. 건대에서 젊을 때니까 체력이 아주 좋을 때, 간의 회복력이 아주 대단할 때, 밤새 술을 먹었죠? 밤새 술을 먹으면 이제 인천으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첫 차가 그때 아마 5시 아마 후반쯤에 있었는데, 거기 타는 사람들은 일찍 출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 학원에 가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그 다음에 밤새 술 먹고 집에 가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탔어. 타고 나서 이렇게 졸았지. 그래서 먼저 확인을 했어요. 아, 여기 건대 입구지? 그럼 신도림에 내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한번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야지. 그래서 그러고 한잔 자다가, 눈을 딱 뜬 거야. 눈을 뜨고 봤어. 건댄 거예요. 건대고 앞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출발 안 했네. 한 바퀴 돈 거였어. 한 바퀴가 이렇게 돈 거였어. 한 바퀴가 돌아서. 그래. 근데 더 웃긴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뭐야? 정면에 있는 사람. 자, 갑니다. 순차와 순환은 달라요. 자, 순환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순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봄.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서 시작해서 다시 봄으로 와야만이 순환이고, 그렇다면 봄부터 어디까지? 겨울까지는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시에서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적 배경이 돼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이해가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자, 가의 무성한 잡초. 자, 질문 던질게요. 자, 무성한 잡초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잡초는 딱 봐도 부정이죠. 자, 그럼 뒤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부정 얘기 나와줘야겠지. 자, 무성한 잡초는 인간 문명의 불화. 요거 가로 한번 묶어봐. 자, 거기다 적어보세요. 상황이라고 적어봐. 인간과 문명의 불화. 이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부정이니까 뒤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상심.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상심 물결치고요. 거기다 반응이라고 써. 맞죠? 그렇죠? 부정, 부정에 대한 반응. 그렇죠? 그래서 이 상심과 똑같은 말이 저기 보기에 두 번째 줄 상실감이 되는 거겠지. 자, 됐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자,
토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치? 자, 토속적 나옵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자, 강의할게요. 요거 좀 지웁니다. 이거 좀 지울 테니까. 지워도 되죠? 이거. 우리가, 자,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향토가 있고요. 토속이 있습니다. 향토가 있고, 토속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목가라는 것이 있고, 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나트 도시적이에요. 됐죠? 나트 도시적. 그러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쪽이 좀 더 평화로운 이미지예요. 하지만 나트 도시적이 훨씬 더 큰 개념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 가볼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향토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토속이라는 것은 보통 구체적 지명이거나 방언이 보통 이제 토속적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토 안에 토석, 목가, 전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지? 다시 향토적인 거 안에, 자, 그럼 선생님이 향토를 이쪽에다 좀 적을 거야, 얘들아. 자, 보세요. 향토를 선생님이 이쪽에 적는 게 훨씬 더 나올 수 있겠다. 얘가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향수라고 또 적었네. 정신 차려, 최룡선. 향토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토속, 목가, 전원,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토속과 목과 전원의 가장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쪽이 좀 더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 목가는 우리가 목동에서 우리가 저기 소가 막 풀 뜯어먹고 있으면 왠지 평화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목가라고 하고요. 토속은 바로 구체적 지명이나 자, 방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토속이라고 한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가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 이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가시. 차디찬. 이걸 이제 차단하니 좀 단어가 좀 어려웠는데, 이 차단하는 차디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디찬에다 부입해 한번 딱 해보세요. 그렇죠? 거기 기억 차단한. 아니 거기 우리 그 텍스트 있잖니? 텍스트. 텍스트에서 가시하고 있는 거야. 차단한이라고 보이지? 이 의미는 차디찬이라는 뜻이야. 그쵸? 찬이 들어가니까 사실 세상에는 두 개 있죠. 차디찬과 이정찬.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서 우리는 차디찬. 이거 좀 미안합니다. 자, 차디찬의 부의표. 그럼 차갑다 이미지잖아. 그지? 자,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 동그라미 쳐줘야 돼. 그렇지? 홀로 어딜 가라는, 자, 기억하세요. 홀로가 나오면 늘 고독,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보기에선 뭐라 그랬어요? 소외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고독이 소외감인 거예요. 선생님 적어줬나? 그렇지. 소외감이 고독인 거예요. 알겠지? 자,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좀 방향상실도 있는데 슬픈 물결 잡으세요. 자, 그러면 슬퍼요. 그러니까 얘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직 상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상황이 이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 자, 긴 여름해. 시간적 배경이 있다. 그치? 이런 거 네모 한번 쳐봐. 시간적 배경 같은 거 네모 딱 쳐봐. 여름에. 그렇지. 여름에 황망이 날개를 접고, 자, 고층 세모 밑에 야경 세모 잡으세요. 자, 고층이 뭐가 떼니? 물결쳐. 창백하다. 이렇게 물결쳐. 자, 야경 뭐가 떼? 그렇지? 잡초 같아. 이런 거. 그지? 창백한 묘석 같아. 무성한 잡초 같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상황이 당연히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한 상황은
자, 야경의 고층 빌딩에 있는 야경을 보고 있는데, 야, 저거 비석 같고 잡초 같아. 상황이 이러니까 1년에서 슬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자, 2연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2연 앞에다가, 자, 상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1년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자, 홀로 슬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2연이고요. 자, 이게 바로 1년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반응. 상황이 부정이니까, 자, 반응도 부정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내가 요 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 그럼 상황을 긍정으로 인식하니, 부정으로 인식하니? 화자는? 그래, 당연히 부정으로 인식하는 거야. 아주 단순하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 이걸 딱 봤어. 그래서 얘는 뭐야?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단어 뭐 있어요? 침묵. 그래요. 이게 침묵. 그치?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치? 침묵. 자, 그 다음에, 자, 피부의 바깥에 쓰면 이제 어둠이 됐습니다. 그쵸? 자, 어둠에다 세모 잡아.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있네요. 낯설음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눈물 겪구나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얘는 이런 반응을 겪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다니나 봐요. 근데 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뭘 느낍니까? 공허함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치?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자, 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슬픔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거기다 물결 쳐줘야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나서 얘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둡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어둡다에다 세모 잡으셔도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유사한 문구들이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수미 상관이라고 합니다.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자, 슬픈 신호기.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 던집니다. 당연히 수민 상관일 경우에는요, 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년에는 우리가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상황이 부정이잖아. 그럼 마지막에도 부정으로 마무리된다고. 1년이 슬픔으로 끝났잖아, 1년이. 그럼 마지막 년도 뭐야? 슬픔으로 마무리되죠. 질문, 노력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극복하겠다는 노력 없죠? 자, 주제는, 자, 현대 문명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이 주제가 되겠죠. 왜? 이건 보기에서 이야기해 줬으니까.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번에 2번 볼까요? 니은, 공간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끊어. 자, 끊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 좀 질문 던질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라는 건, 이거는 상황이 긍정화되는 거야, 부정화되는 거야? 그렇지. 긍정화되는 거지. 그럼 니은을 봐봐. 니은은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이잖아. 그렇지? 어두워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낯설음과 눈물을 흘리는 거죠. 부정이죠. 그런데 2번 선지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 이거 괴리거든요. 이것이 좁혀진다는 얘기는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2번. 공감각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래서 내용 선지 먼저 보라 했잖아. 이해 갑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도 모르게 공감각적 표현을 찾았다면 이제 성찰하시면 돼. 아, 내용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왜? 시어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시를 가봅니다. 나시. 자, 박용래의 울타리 바뀐데요. 이건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 그럼 현재는 어떻단 얘기야? 뭔가를 바란다는 얘기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바라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빵점인데 10점을 바래. 그럼 지금 현재는 10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부조리한 시대 현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볼까? 그걸 바란대. 이게 주제인 거야. 그럼 바라는 거 우리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지향 그래요, 지향. 갑니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자, 이상하게 생긴 고향의 소녀와 자, 공통점이 여름이네요. 그죠? 한여름을 진격의 거인처럼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녀와 소년과 됐죠? 그럼 얘네들이 뭐야? 인간. 그죠? 소년, 소녀가 인간이죠? 같이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자, 들길 긍정이겠죠. 사랑스럽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연. 둘이 잘 어울린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요런 거는 좀 따뜻해요. 여러분들도 그랬나? 여러분들 어릴 적에, 이렇게 사진들 보면 애기들,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름에는요, 그 아버지 런닝 셔츠, 보통 이제 옛날에 그걸 난닝구 여기에서 미안합니다. 지금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하얀색으로. 그렇죠? 이걸 이제 애한테 이걸 입히지. 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발만 이렇게 나오죠. 뭔지 알지? 그치? 아빠 거. 그럼 애가 이제 그거 입고 막 여름에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물 여기 다 젖어 있거든. 아버지는 안 닝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 이제 빨개 벗겨놓고 막 애를 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저 아름다움인 거죠. 아름다움. 소년과 소녀와 또 거기에 얘네들이 들길이 있더라.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이 태양이 피듯이. 이때 잘 보자. 자, 가끔은 선지에서 뭐가 나왔냐면 거기 리을 선지 한번 봐봐. 리을 선지 1번에 4번 선지. 동일한 연결어미를 반복하여 끊어봐. 우선 뒤에 소재의 동질적 속성이라 그랬어. 자, 형식이 유사하면 내용도 유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이 같죠.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됐어요. 뜻. 형식이 같으면 내용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지. 소재의 동일성. 그렇죠? 형식이 같으면 내용도 같아. 동일한 연결어미가 이런 거예요. 어미라는 것은 용언이지. 그러면 이건 뭐죠? 아지랑이가 피다. 피다에서 활용이 되어서 피듯. 됐죠? 그러니까 뜻은 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적인 것도 가볍게 물어봐요. 가볍게.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이렇게, 그렇게. 자, 자연스럽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화초는 자연, 마을은 인간. 오래오래, 자, 잔광, 햇빛이 눈부신 마을이 있습니다. 잔광은 자연, 마을은 인간. 밤이면 이걸 밤을 부정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밤이면 더 별이 뜨는, 자, 별은 자연, 마을은 인간. 결국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치?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자, 그럼 2번에 2번입니다. 자, 이제 이호철의 나상을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소설 처음인가? 처음이네. 소설이 처음이네. 원래는 저희 그 정시반 같은 경우는 얘를 뛰어넘고 고전 소설을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어차피 조삼모사예요. 일찍 하나, 늦게 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고전 소설 어렵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자, 이제부터 소설. 소설을, 우선 소설 체크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소설에 대해서 막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소설에서는 개념어가 좀 중요해요. 시에서는 사실은 내용 선지를 보고 긍부로 우리가 했다면, 그렇지? 그런데 소설에서는, 어머나. 자, 소설에서는 개념어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설명, 표현상의 특징이 1번 문제잖아. 그래서 내용 선지를 먼저 보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소설은, 설명, 서술상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서술상의 특징이 정말, 서술상의 특징, 개념어 자체를 물어요. 시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들을 우리가 좀 이제 배워 나가야 돼.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그런 개념어 문제는 좀 뺐습니다. 자, 볼게요. 자,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에요. 이 갈등의 문학이기 때문에 소설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한 인물이 뭐하는 이야기? 갈등하는 이야기. 이때 저 한 인물이 보통 주인공이겠죠. 자, 이 갈등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고뇌라고 하겠죠.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고뇌는 우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적인 고뇌냐, 외적인 고뇌냐,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내적 갈등은 혼자, 이거는 내면에 대한 얘기고요. 자, 외적 갈등 경우는 당연히 인물이거나, 자,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자, 시대나 혹은 사회, 자, 요런 갈등이, 자,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소설을 딱 봤는데, 텍스트가 되게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아, 슬퍼. 그 놈이 주인공이야. 알겠지? 그 놈이 무조건 주인공이야. 왜? 소설이 갈등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아우 너무 빡신데? 그럼 그 놈이 주인공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인물일 수도 있고 시대 사회일 수도 있다.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디 갔나? 소설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쌤이 쓰고 바로 지울 테니까. 자,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아는 사람. 주제, 구성, 문체를 소설의 3요소라고 하고, 구성 요소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배경, 이 배경에서 어떤 인물이 벌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구성 요소의 3요소예요. 따라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 배경, 인물, 사건, 그 다음에 문체, 여기에 플러스 자, 시점과 서술 방식. 이 서술 방식이라는 것은 인물의 심리 성격 제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구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요거 이제 내용 얘기고요. 그래서 구성 방식도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자, 하나, 잠깐만요. 주제는 내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됐죠? 둘. 자,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좀 더 나누자. 이게 낫겠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7개로 1번 선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1번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이제. 하지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어는 딱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내용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용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요? 자, 집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배경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능 같은 경우 봐도 인물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먼저 보여주죠. 그렇지? 뭐 좀 들려줘야겠다. 자, 봐봐. 예능으로 선생님이 소설을 설명해 준 적 있었어, 한번? 없었구나. 그치? 우리 내신하느라 바빠가지고. 그치? 여러분 머릿속에 사실 소설에 대한 전체 흐름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놓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일깨워 줄 거고 선명하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자, 체크 방식과 더불어서 상상하면서 읽어주는 게 맞아. 자, 예능이 딱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나와? 배경이 먼저 나와. 배경을 보여주는 방식은 선생님이 쭉 분석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방식인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요, 아예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화면에서 몇 월 며칠 어디 이렇게, 그렇죠? 자막으로 아예 알려줘요, 직접적으로. 또 하나의 방식은 건물을 밑에서 위로 올려쳐주면서 그 건물의 상호명을 보여줍니다. 기억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드론을 통해서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를 드론이 쭉 가면서 보여줘요.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즘에 많이 쓰는 거예요.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먼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걸 보여줘. 그러면서 자, 따사로운 봄의 오후 이렇게 자막이 딱 이렇게 나와. 뭐와 함께? 음악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이제 갑자기 컷 해주는 거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연인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는 거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떤 애기가 비둘기가 되게 많은데 거기를 막 풍선 들고 막 해서 비둘기 날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서 인물이 나와요. 그럼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소설에서 배경 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니 없니를 묻고요. 배경과 관련돼서는. 그럼 묘사를 했니 안 했니를 물어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니? 그래서 심리를 보여주니 주제를 암시하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야. 마지막 네 번째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거 들려주려고.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선명해질 테니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볼게요. 자, 갑니다. 이런 음악 나와요. 새 이렇게 나뭇가지. 제 할아버지 할머니 연인들 이렇게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가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막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때 저기서 굳이 얘기한다면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가방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소설이 시작할 때도 배경을 던져준다. 알겠지? 물론 우리가 얘기했던 부조리한 시대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배경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물이 등장하죠.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나라는 인물이 혼자 등장했어요. 화면에. 띵! 그럼 여기서부터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갈등은 시작이 돼. 그럼 혼자 등장했으니까 무슨 갈등? 무조건 내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혼자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혼자 등장하고 나서 여기 와서 갑자기 밖에 있는 PD한테 뭐라 그래? 태호야, 지금 몇 시인데 나를 부르니? 이런 걸 우리는 사회현실 비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박명수가 나왔어. 박명수가 딱 나오는 순간 인물이 이 장면 안에 몇 명이 돼? 2명이 되지? 이때부터 외적 갈등의 시작. 그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됩니다. 왜요? 둘은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자, 그래서 박명수가 와서 우이씨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유재석이 막 이렇게 해. 자, 그럼 갈등의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야? 박명수가 제공한 거지. 따라서 박명수가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부정적 인물에게 갈등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외적 갈등이 끝나고 모든 멤버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게스트가 있대. 게스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게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띵 안녕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지 않지. 어떻게 나와? 나올 때 탁 갑자기 발만 보여줘. 그치? 음악. 선생님 뭐 준비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음악. 뭐가 있냐면 드래곤. 자, 그래야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됐어요. 봉화람에서. 여기 있다. 자, 요런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지. 이런 거죠. 게스트가 딱 발만 보여주죠? 실루엣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딱 보여주면서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과거에 얘가 만약에 아이돌이야. 그러면 아이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컷해서 보여줘. 무대에서 춤추는 거. 배우야. 그럼 얘가 연기했던 것들을 컷해서 보여줘. 이런 걸 소설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인물 내력의 압축 요약적 제시라고 묻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네? 모여서 이제 뭔가를 해. 하는데 갑자기 이걸 보여줍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쫙 끼는 걸 보여줘. 배경이지만 이것은 불길함 암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자, 이 팀이 나눠져서 우리 갑자기 미션 합시다. 그 둘로 나눠지는데 이때 PD가 뭘 줘요? 요만한 미션지를 딱 줍니다. 그러면 소설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소재의 기능과 역할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 해소의 매개체냐? 혹은 어떤 갈등의 실마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럼 둘로 나눠섰지? 그 다음 뭐부터 시작? 다시 공간이 이동됐으니까 새로운 장면이 나오면서 배경부터 또 시작.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야. 사실 여기다 익혔던 것들이야. 자, 그럼 갑니다. 자, 아직 적지 마시고요. 자, 먼저 배경이 나오고요. 이 배경에서, 이 배경 안에서 자, 어떤 사건이 생기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길을 가는데 뭐가 날라왔어. 맞았어? 그러면 자, 화가 납니다. 심리적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도망갑니다. 행동적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에 뭘 물어요? 원인을 묻겠죠. 돌 하나가 더 날라올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됐죠? 즉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체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그래서 일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소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치 문제야. 왜 그럴까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시간대로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저쪽 뒤에 가서 시간이 모자르네? 그래서 허둥대죠? 그래서 안 틀려도 되는 문제들을 자, 틀리게 되는. 그래서 일치 문제만 잘 잡으셔도 남들보다 10점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고전소설에서.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오답 베스트 5에 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치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왜 얘기해 줬을까? 일치 문제의 선지가 이거예요. 배경, 인물, 반응, 반응의 원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치 문제는. 따라서 우리는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가셔야 되냐면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배경이 나오면 배경 시간과 공간. 배경은 네모 치시는 거예요. 자,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자,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마치 화자와 청자를 체크하듯이. 그러나 하나의 장면에서 한 번만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의 장면 한 번만. 그래야 이 장면에서 자, 이 인물이 한 명이 나왔구나, 두 명이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다 체크하면, 그치? 한 장면에서 마치 10명이 등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한 번만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맥락을 잘 봐야지. 표시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 두 가지라 그랬죠? 자, 심리적 반응이 있는데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마치 정서하고 똑같이 물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표시들을 다 통일성 있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정서 심리. 자,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적 반응은 여러분들 선택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줄거리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인물의 심리보다는 얘가 어떤 행동을 했어 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치? 이거는 밑줄을 치시는 겁니다. 이건 선택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장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 전환은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치 문제를 풀 때, 물론 여긴 빠졌지만, 일치 문제를 풀 때 장면 보고 바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중략 이전까지 읽고, 자, 다다다닥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건 나오면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언제 장면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자,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시공간의 이동이에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이동하게 되면 무조건 그 앞에다가 장면 전환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가 장면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런 단어들이 있을 때야. 한편, 이때, 어느 날.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어떤 예능에서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면 갑자기 한편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새로운 어떤 갈등 관계가 딱 드러나잖아, 사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장면 전환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연습할 거야. 그렇지? 연습할 겁니다. 자, 우선 요거 다 적으세요. 이거 다 적어. 자, 다 적었습니까? 자,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하면서, 자, 보십시다. 잠깐 쉬세요.